이번 시간에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이론, 현대사회의 사회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과 현대사회의 사회운동 흐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구조적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자원동원 이론, 신사회운동과 정체성 이론 등의 사회운동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사회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구조적 가치 부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출발하면서도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가치 부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봉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마르크스주의자 이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결합시킨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멜서는 집합행동의 이면에 6가지의 결정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구조적 유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 유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이 집합행동을 유인한다라는 뜻인데요. 말하자면 노동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회구조적 조건은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둘째, 자본주의 체계의 모순 때문에 구조적인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거나 구조의 모순을 느끼면서 불안, 공포, 분노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회해체, 갈등, 아노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신념의 성장과 전파인데요. 기존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과 신념이 성장하고 전파됩니다. 넷째, 신념이 성장하고 전파된 상황 속에서 긴장을 폭발시키는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집합행동이 폭발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 상황에서 집합행동을 훨씬 더 조직화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위한 동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여섯째, 집합행동이 폭발하게 됐을 때 사회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즉, 집합행동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집합행동 발생 이후 그 확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제 기제가 강하고 효율적일 경우 집합행동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조적 긴장이 강하고 사람들의 불만이나 신념이 강할 경우 사회통제도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스멜서의 가치 부가 이론은 집합행동을 낳는 사회의 구조적인 조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류도식을 제시함으로써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풍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이 비합리적인 감정이나 심리에 주목했던 것에 비해서 합리적인 선택 이론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합리적 동기에 주목합니다. 올슨과 같은 학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해서 개별행위자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불만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이유는 자기 이해라는 합리적 동기와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행위자가 사회운동에 참여를 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때 자기 이해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합리성과 집합적인 합리성 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집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한 비용과 에너지, 시간을 아낌으로써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합리성과 집합적 합리성 간의 모순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이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합행동이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치루어야 할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노조의 집합적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원동원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이론들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이론으로 자원동원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원동원 이론은 크게 사회운동 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메카시와 잘드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있고, 사회운동 조직뿐만 아니라 통제기관을 포함하는 국가나 군대, 경찰 등을 포함하는 정치과정 전체에 초점을 맞춘 틸리, 겜슨, 오버샬 등의 이론으로 나뉩니다. 자원동원 이론들은 사회운동이 유사한 이익이나 목표를 가지는 사회 집단의 형성, 기존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한목적적인 지향, 의도적이고 조직화된 집합행동 등에 의해서 생겨나고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들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동원 이론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동원 정도,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그리고 조직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들, 여론의 관심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은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조직화에 어떤 수준들이 있느냐,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전략 등을 사용하느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데 중심적인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사회운동과 정체성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 1960년대 이전에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발생했던 사회운동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여기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갈등에 기초한 노동운동,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운동들이 중심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새롭게 성장하는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1968년 5월에 68운동 혹은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혁명과 운동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기존의 제도에 도전을 했고, 물질주의에 기초한 계급 정치에도 반대를 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사회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사회운동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동원 이론들이 미국에서 발달해서 집합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행위에 주목한 반면에, 이러한 신사회 운동을 연구하는 이론들은 유럽에서 발전된 탈물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은 사회운동이 발생되는 심리적 요인에 주목하였고,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그런 사회운동이 발생되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 즉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하였으며,
합리성 이론과 그리고 자원동원 이론들은 참여자의 합리적 행위들, 판단들에 주목했는데요. 반면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주목한 것입니다. 신사회 운동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몇 가지 공통된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운동의 쟁점에서 노동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전문직과 자유직에 종사하는 신중간 계급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운동의 발생과 이념,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방식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 역시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여기서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들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들과 신중간계급, 주변층이 중심 주체가 되어서 기존의 관료주의적 정치제도가 포섭하지 못한, 그리고 훨씬 더 관료화되고 있는 노동운동이 포섭하지 못한 여성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 반전평화운동, 소수자 인권운동 등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한 사회운동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운동의 발생을 바라보게 되면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틀은 18세기 이후에 부르주아 혁명과 공업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양의 자본주의 중심국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건설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나라에서 반제국주의, 탈식민지 해방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에서는 노동운동, 정치운동이 발생된 반면에 주변부 국가들에게서는 반제국주의, 탈식민지 해방운동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강대국의 지배와 수탈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주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념이나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운동들이 서로 경쟁하고 각축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20세기 유럽에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사이에서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이념적 대립이 심화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타협을 통해서 계급 갈등을 제도화하고 복지국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적인 대립이 심화되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제1세계,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제2세계가 서로 전혀 다른 발전 경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서유럽에서는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이 베트남 전쟁 등 제국주의 전쟁, 기존의 전통적인 관료적 그리고 전통사회의 질서에 반대하면서 6.8운동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문화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분출로 이어졌고, 새로운 가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발생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공업적 발전과 물질적 소비의 증가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낳고 인간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자연환경 개발과 물질주의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도 급속히 확산되었는데요. 전통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문화에 저항하면서 남녀 차별 철폐를 요구한 여성운동도 확산되어 여권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외에도 자본가 기업의 일방적인 시장 지배에 반대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주장한 소비자운동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며 자신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 다양한 소수자운동이 분출되었으며 외부 권력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시민의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코민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본노동 중심의 계급정치의 틀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새로운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정치가 지닌 관료주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광범위한 저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일국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세력 또는 사회운동들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하에 제도화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회운동 역시 점차 다양한 쟁점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폭동이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나 경영자와 같이 노동자들과 갈등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고 집행되는 노동 관련 법, 그리고 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가와도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 운동 등과 같은 정치적 성격의 집단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미국 정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확전 정책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 운동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정 중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 민권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흑인들의 정치 참정권을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인종과 관련된 사회운동 역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3세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역시 오늘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주의권에서도 독재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고, 1988년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에 동유럽 국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민주정권의 수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988년 한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던 연도가 1988년도였죠. 이전에 개최되었던 올림픽은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라서 1980년 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진영이 대거 불참하였고, 이어진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는 소련을 포함해 공산권이 불참을 하면서 반쪽 올림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기존 소련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미국과 협력적인 정책을 추구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 공산주의 진영 국가와 민주주의 진영 국가가 다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냉전시대를 종결시키는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올림픽을 계기로 북방정책을 전개해서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는 등 외교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발판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구조적인 특징에 맞게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운동은 훨씬 더 분화되었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환경이라던가 평화, 성평등, 생명, 인권, 소수자 권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들을 표출하는 사회운동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요구들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국가나 기업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문화적인 의식개혁, 자발적인 실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정치적 요구에 몰두하는 사회운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운동 역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면에서 국가나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비정부 기구 혹은 비정부 조직 NGO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 다양한 사회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비민주적인 정책,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하는 시위와 사회운동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운동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나 요구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요구, 정치적 요구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 내의 이해 갈등이나 가치 갈등, 자율성 추구 등과 같은 내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시민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회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